안녕하세요. 솔라커넥트에서 쌤 PM을 담당하고 있는 벨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전소 관리 운영 담당하고 있는 에디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발전시간 1위인 발전소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발전시간이 좀 낮은 발전소를 방문하게 됐어요. 네, 오늘 사업주님을 만나 뵙고 솔루션 드리고자 저희가 춘천북도 단양군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발전시간이 고민인 김진학 사업주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충북 단양에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있는 김진학이라고 합니다. 혹시 발전소 운영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2년 3개월 되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태양광 때문에 고생을 좀 해서 정확하게 제가 구매한 시점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특별하게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제가 킨텍스에서 열린 에너지 대전? 비슷합니다. 네네. 네, 거기에 갔다가 보니까 태양광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서 태양광 발전소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근데 알아보는 도중에 정말로 이상한 사기꾼들을 많이 만났어요. 발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거의 대부분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맞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태양광 시장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이 태양광이라는 자체가 석유라던가 이런 거 조금이라도 덜 쓸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은 돈 때문에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하신 걸로. 뭐 노후를 위해서 네.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 대표님 발전소의 2019년 평균 발전 시간이 3.27시간이었고 2020년은 3.15시간으로 발전 시간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타 발전소 대비해서 전국 발전소 대비해서는 0.26시간 그리고 단양군 평균보다는 0.29시간이 낮은데요. 네. 혹시 발전 시간이 낮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그 쌤에서 보여줘서 제가 알았지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럼 혹시 발전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시거나 어떤 액션을 해본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유지관리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그 제초하시는 것도 유지관리 관리 중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럼 뭐 직접 모드를 닦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없죠. 네. 그럼 발전소를 구매하시기 전에는 이 발전소가 얼마 정도의 발전량을 가져올지, 발전 시간을 가져올지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냥 그 판매하신 분이 대충 이 정도 나올 거다. 근데 그분도 저한테 설명하기는 월 한 200, 뭐 20에서 230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발전소가 짓고 나서 이제 다들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장비거든요. 그렇죠. 장비는 그렇죠. 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 운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제가 또 집이 서울이니까 네. 여기 와서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네. 옆에 에디가 O&M 전문가시거든요. 네. 그럼 혹시 에디가 보시기에 발전량이 낮은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발전소에는 이제 파쉐이딩이라고 하는 그런 먼 곳에 있는 음영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가 뜨는데 아침 동쪽부터 해가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떠서 몇 시부터 지느냐 발전 시간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어가지고요. 산속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산호로 인한 음영 때문에 어떤 발전소는 11시에 해 뜨는 발전소도 있어요. 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이제 이 발전소를 내가 구매해야 되는구나 안 해야 되는구나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어 쉐이딩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지 외에 그런 수목 음영이나 조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의 음영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네. 그거를 느끼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그거 알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으로 이제 나침반을 보는 거예요. 남쪽 기준으로 동서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음영 분석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해를 추적하는 거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대표님 발전소에 들려서 O&M을 진행을 하고 왔어요. 네.
O&M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발전량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왔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저희가 와가지고 네네. 사업주분님 오시기 전부터 이제 좀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네. 여러 상 들어온 카메라로 일단 전체적인 발전소의 그런 열 발생률을 보았는데 네네. 열 발생률을 보는 이유가 저희가 오늘 또 핫스팟이라고 모듈에서 열 발생시키는 그런 네네. 장소가 있는데 네. 그런 걸 6군데를 좀 발견했어요. 6군데나요? 네, 근데 그게 좀 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펜스로부터 이제 핫스팟이 음영이 발생돼서 핫스팟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나뭇잎에 의해서 이제 핫스팟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러나 좀 많이 심각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 간, 그 모듈과 네네. 모듈 간의 네. 그런 음영으로 인해서 이제 핫스팟이 발생되거든요. 아하. 근데 다행히 사업주분님께서는 다행히 어레이 간의 그런 음영 요소가 없어가지고 아하.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핫스팟으로 인해서 열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게 전기 에너지 손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개의 어레이가 정기적인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보니까 그 접속반의 퓨즈가 네. 단락이 돼가지고 아하. 지금 발전소가 18직렬로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18직렬 봤을 때 전체에 270장의 모듈 중에서 18장 정도가 잠깐 발전이 안 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매달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가서 검토를 하지만 1, 2주 정도의 그런 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마 한 주 정도 그런 18장 정도의 발전소가 모듈이 발전 안 했을 거라 생각되고 오늘부터 이제 계속 발전 잘 될 거니까 감사합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모듈 간 어레이 간의 그런 음영 분석도 해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네네. 앞에 좀 남동 쪽에 산이 좀 있어가지고 아, 네네. 네, 그쪽에서 한 아침 9시까지 해가 잘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감안하시면은 네. 앞으로는 내년까지는 한 3.3시간, 3.4시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대해보실 그 수- 정도면? 네, 0.2시간 정도 오르는 거네요. 네, 오, 그럼 그 작은 시간이 아닌데. 네, 그리고 네. 0.2시간 오르면은 수익도 그만큼 그만큼 오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되게 좀 작은 손실일 수가 있는 게 핫스팟이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오늘 벨라가 손 가까이 대보고 너무 놀라는 게 한 개의 모듈에 72개의 셀이 있습니다. 네네. 72개 셀 중에서 한 개의 셀은 20도인데 한 개의 셀은 60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한 개의 60도까지 올라간 셀은 병목 현상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열 손실이 나면서 전기적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그 때문에 의미는 결국 네. 발전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한 개의 모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듈에 연결된 모든 어레이가 한 개의 어레이가 다 발전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하. 저희가 오늘 이제 분석해본 결과를 네네. 그렇게 정상적인 그래프와 핫스팟이 생긴 어레이의 그런 그래프를 보시고 네네. 아 이런 요인이 있구나라 생각하시고 좀 핫스팟 생기면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핫스팟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대표님 발전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특별히 제가 뭐 거기에다 그런 거는 없을 거야. 내 거는 그런 거 없을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발전소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발전소의 핫스팟과 파쉐딩, 즉 먼거리 음영이 문제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한 건 상세한 점검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전량이 좀 저조한 발전소로 한번 와봤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지금 이 일사량 값이고 그 다음에 설치 각도, 그 다음에 방위각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저 거의 정남향에 지금 현재 일사량이 지금 5분의 1 정도 일사량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검토를 통해서 전기적 특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설치한 구조물의 각도와 방위각, 지금 현재 일사량 강도를 통해서 과연 이 접속반에서 한 스트링에서 과연 얼마나 전기적 특성이 나오는지 측정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스트링에서 전압은 656V를 보이고 있고요. 단락 전류는 7.16A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압 특성은 한 직렬에 얼마만큼의 모듈이 걸려있냐에 따라서 전압이 나오게 되고 전류는 모듈의 전기적 특성 값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핫스팟은 이 펜스 음영으로 인해 모듈에 생기는 특성인데요. 이런 핫스팟으로 인해서 지금 모듈이 발전하는 도중에 저쪽 음영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출력이 떨어지는 것은 전류가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전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7도인데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94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패널로 인해서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전류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3.0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아까 접속반에서 찍었을 때는 5.6에서 8까지 발전하던 전류가 저런 핫스팟 때문에 반으로 뚫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어레이의 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6.5의 전류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앞에 찍었던 핫스팟이 있는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3.0의 전류가 나와졌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음영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음영으로 인해서 과연 발전소의 평균 발전소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장비는 모듈 하나의 특성뿐만 아니라 스트링 하나의 특성도 뽑을 수 있는데 그 특성이라 함은 전압과 전류의 데이터 값을 뽑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발견한 핫스팟에 대한 이 모듈 하나의 손실이 얼마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모듈의 인출선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연결해 본 다음에 저희가 측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결과가 나왔네요. 지금 현재 볼테이지는 44.9, 전류는 7.02로 나왔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듈의 특성을 보고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 한 장의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9.5까지 흐를 수 있고 개방 전압이 46.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모듈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일어나는지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듈 한 장 때문에 전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전류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력이 낮아지는 것을 저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 솔라커넥트에서는 이런 전문 장비를 통해서 전체적인 발전소의 손실이 얼마만큼인지, 그로 인해서 사업주가 내년에는 얼마만큼의 발전량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제안해 드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레포트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봤던 이런 그 대표님처럼 발전소랑 거주지가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쌤에서는 매일 알림톡 보내드리면서 발전소의 발전량 체크해드리고 있어요. 네,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걸로 네. 항상 이제 주기적으로 잘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네, 쌤은 원격으로 발전소 관리가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발전소가 정지가 되면 그에 대한 알람을 핸드폰으로 받을 수가 있고 매일 저녁으로 발전량과 발전 예상 수익을 전달드립니다. 네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퀴즈에 도전해서 정답을 맞히시면은 저희가 버섯 태양광 농장에서 재배한 느타리 버섯을 아하. 선물로 드릴 거고요. 네. 맞히지 못할 경우에는 소소한 상품 준비를 했어요. 네? 소소한 상품. 네. 평소 쌤 매거진을 보셨다면 쉽게 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태양광 쌤을 외쳐주세요. 태양광 쌤. 퀴즈 드릴게요. 네. 이것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해 사용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구글, 애플 등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SK그룹이 한국 기업 최초로 이것에 가입을 확정지었으며 참여 기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솔라커넥트는 국내 최초로 스위스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과 이것의 공식 이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답은? 어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제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기업이고 100%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돼요. 일단 100이 있다는 거고 네. 리뉴어블에 리가 있으면 R. 네. 그 다음에 I? 네. 100? 네. 맞습니다. 정답! 정말? 네. 네. 정답. 소정의 그것도 같이 주시면 안 될까? 사실 준비 안 했어요. 정답 맞추셨으니까 저희가 느타리 버섯 준비한 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발전 효율이 낮은 다른 사업주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 태양광에서 뭐 무슨 떼돈을 벌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분도 저하고 비슷한 연배일 거라면 조금 더 나오나 뭐 조금 덜 나오나 그냥 즐겁게 살다 가자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ONN 통해서 대표님 발전소의 발전량은 오를 것이라고 저희가 확신을 하고요. 네, 네, 다음번엔 더 나은 발전량을 기대하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